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쿠 초대 부학회장이고 이번에 CNN 강의하게 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CNN을 공부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CNN을 공부해봤다고 해서 그거를 막 쉽게 하이레벨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했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 강의 시작할 거고 이전에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김채연님 그리고 기동환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CNN이 뭐냐예요. CNN이 뭐냐? CNN 공부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해보셨죠? CNN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CNN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CNN은 되게 좋은 이미지에 대한 피처 리트랙터 그러니까 피처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피처가 뭔지 아시나요? 피처 뭔지 알까? 피처가 뭔지 알고 있다. 자, 분명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피처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컨볼루션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얘가 피처를 굉장히 잘 잡기 때문인데 우리는 피처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피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왜 컨볼루션이 그렇게 피처를 잘 잡냐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CNN의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사실 CNN 구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CS231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까먹어요. 까먹고. 나중에 복습해야 좀, 아, 그때 이런 말이었구나 보고. 사실 저도 이번에 CS231 저 3년 전에 들었거든요. 3년 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CS231을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테니까 어, 최대한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지만 어, 저도 모든 걸 알아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피처가 무엇이? 근데 컨볼루션이 필요한 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 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실행 구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실행 발전사를 설명을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피처가 뭐냐? 피처라는 용어가 있고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레프리젠테이션 들어봤다. 아, 예? 이러면 대답. 레프리젠테이션 안 들어봤다. 피처 안 들어봤다. 피처 안 들어봤다. 이걸 다 들어봤네. 아니, 다 들어봤어요? 피처? 들어봤어요? 뭐야?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구나. 뭐야? 들어보셨어요? 피처? 뭐야? 레프리젠테이션 안 들어갔다. 레프리젠테이션. 아,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설명을 못 하겠다 아니면 좀 부끄럽다 이거구나. 피처랑 레프리젠테이션이랑 데이터를 압축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압축을 해놓은 거를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압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특징을 살리는 것이죠. 특징이 없이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아이덴티티가 사라집니다. 피처, 피처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특징을 잡을까요? 피처마다 주목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피처마다 그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피처, 저 피처 잘 추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피처랑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두 개 말했는데 사실 나온 거는 피처는 원래 ML에서 쓰던 말이고 레프레젠테이션은 딥러닝에서 쓰는 말이야. ML은 머신러닝이고 DL은 딥러닝인데 잠깐만 나 머신러닝과 딥러닝 차이 잘 모르겠어. 아니다. 아니 뭐라고 해? 모른다. 머신러닝은 간단하게 말해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전통적으로 통계 기법 써가지고 하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 켑의 타이타닉 데이터셋이에요. 타이타닉 태스크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타이타닉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존했을까 안 했을까를 예측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ML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직접 적응을 해요. 사람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피처예요. 피처를 사람이 직접 정의를 해요. 어디서? ML에서. 이메일에서는 사람이 피처를 직접 정의를 한다. 근데 딥러닝에서는 사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경우를 많이 쓰는데 피처를 많이 쓰지만 딥러닝에서는 피처를 사람이 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해요. 내가 왜? 왜냐하면 더 기계가 잘 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입력 데이터가 사람이 그냥 이진 데이터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의 피처를 그냥 사람 피처 정의한 게 이 형태고,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사람이라는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딱 물에 넣어 알아서 중간에 변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그거는 중간 특징을 잘 갖고 있죠. 왜냐하면 특징이 있어야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뭔 사람이 살지 안 살지 죽을지를 판단할 거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피처널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뭐 그거예요. 결국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MLP를 배웠어요. 그죠? 그럼 MLP에서 피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MLP에서 이게 인풋이잖아요. 그냥 이건 좀 MLP 쪽을 가져와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점들을 피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피처 하나하나는 이거 다 연결되잖아요. 선생님. 네. 이, 이 피처 하나는 현재 인풋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는 애다. 그리고 잡아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그런 거 없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자, MLP도 피처 봤잖아요. 얘도 봐봐요. 얘도 피처 익스펙터예요. 인풋에서 피처 나오잖아요. 근데 컨볼루션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죠? 어, 소민님, 컨볼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MLP도 피처 익스펙터예요. 뭐, 어디 갔어? 얘 나와요. 피처 나와서 피처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 근데 컨볼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저는 저걸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네, 맞아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미지를 다룰 때예요. 이미지를 다룰 때 한정해서 MLP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당연히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컨볼루션이니까 당연히 그게 컨볼루션의 장점으로 이어지겠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지를 다룰 때 MLP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미지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 파라미터가 지나치게 많아. 모델 파라미터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나. 이건 오버피팅을 아시죠? 아마 저 원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네. 모델 파라미터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필터를 추출하는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구조적. 이게 무슨 말이냐? 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마 CNN 안 하신 분들 이미지 데이터 혹시 한 번 더 좀 들어보시나요? 그 CNN 처음 공부하셨는데 그 이미지 데이터 다뤄보셨나요? 아, 이미지 데이터 다뤄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예요. 이미지는 이게 한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의 한 픽셀을 RGB 세 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RGB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가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미지는 몇 차원이다? 이미지는 몇 차원이에요? 네, 이미지는 3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2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3차원이냐? 이게 RGB로 나눠지기 때문에 3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일단 컬럼은 우리가 하이트 높이라고 부르고 이 넓이라고 부르고 이 RGB 팁은 채널 혹은 댐스라고 채널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필터로 가면 필터 쪽으로 가면 채널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거의 좀 나중에 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는 HWC의 3차원 데이터고 그래서 RGB 원래 데이터는 이 RGB까지 0에서 255의 중수로 나타내주는데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면 뭐속 지정할 때 RGB 0에서 255 넣고 뭐 이런 거 저거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딥러닝에 넣을 때는 0에서 1로 정규해서 넣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기 실수로 표현되는 게 그래버리고 순서는 라이브러리 말아도 되나 알아서 잘 분석해서 찾아. 대충 파이브팅은 CHW 순서고 VCV는 HWC다. 그래서 뭐 CV.점 이미지 로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처음 보셔야 돼요.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근데 이미지가 RGB 이미지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데이터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채널이 3개였지만 지금은 채널이 1개, 곧 풀백. 그러니까 아까 C가 그냥 1로 바뀌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가 이거 1을 다 생성할 수 있어요. 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그레이스케일은 그냥 채널 1짜리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미지 모달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다룰 때 MLP의 문제점 모델 파라미터가 지나치게 많다. 왜 많아지는지는 좀 살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미지 분류란 뭐냐? 레퍼드 사진이 주어지는 이 레퍼드를 딱 넣어요. 이 사진을 딱 넣어요. 그러면 모델은 확률을 출력해서 레오파드의 확률이 제일 높아지도록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근데 여러분 마이트 뭔지 아세요? 여기 마이트가 찾아보니까 인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 인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와 이거 웃으라고 넣었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음에 인색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시로 들면 C5 어 아니 뭐 원래 욕감 어쨌든 C510이라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게 주로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이미지 데이터 셋이고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그러니까 이게 HWC예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가 32 32 되게 작죠.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스는 이미지 종류예요. 뭐 얘는 고양이다, 얘는 뭐다, 아까 얘는 뭐 강아지다 이런 클래스가 몇 개 있는 거고 클래스마다 디테일러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 데이터셋 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거예요. MLP는 어떨까요? MLP 잘 하겠죠? MLP 액티베이션 펑션에 논 리니어리티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 복잡한 거 잘 하잖아요. 그쵸? 팩토리 익스트랙터니까 팩토리 잘 잡겠죠. 그쵸? 근데 그래서 지금 이미지 하나를 그러니까 32바이 32바이 3이라 했죠? 쫙 피면 3072예요. 3072 그리고 아웃풋 패턴이 있게 그러니까 웨이트 그 레이어 하나 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야 3만 개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C810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해상도가 되게 작아서 MLP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게 맞아요. 그리고 잘 돼요. 하지만 좀만 더 커져봐요. 150바이 150이어도 우리 눈에는 뭐 그게 사진이냐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150바이 3만 해도 67,900개 하나로 잡히는 그리고 히든 레이어 하나 128짜리 추가하면 이거 다 곱하는 게 파라미터 수인데 몇 개예요? 100만 개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HWC잖아요. 그죠? H 한 HW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수가 제곱으로 증가해요. 제곱으로. 쿼드라틱하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충 컴퓨터 분야에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좀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애가 좀 괜찮게 증가하는구나 이건데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안 좋은 거다. 너무 뚝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요.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확신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효민님. 그죠? 피처 추출 관점에서. 이미지는 뭐예요? 2D예요. 우리 이미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눈 보고, 눈썹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공간적으로 보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죠? 2D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싶겠지만, MLP는 이미지를 어떻게 봐요? 얘 원디로 봐요. 사람을 조각조각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하는 그 구조적인 설계 자체가 되게 이미지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나요? 왜 비효율적인지 좀 감이 왔어요? 2D잖아요. 2D면 2D스럽게 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딥러닝에서는 인간의 직관이 인간이 어, 인간의 애초에 인간의 뭐랄까 생물학적 원리에 좀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이 되게 잘 작동, 인간의 직관을 모델에다 넣으면, 모델 설계에다 넣으면 되게 잘 동작할 때가 많은데 인간의 직관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 공간적인 정보, 이미지를 원디로 보지 않아. 이미지를 2D로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파라미터, 웨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컨볼루션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이 장점이 돼요. 컨볼루션의 장점이 뭐냐?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근데 이 파라미터가 줄어요.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아무튼 이런 특성을 통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처리할 때 파라미터를 적게 쓰고서도 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오버피팅이 방지되죠. 파라미터가 적으니까.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MLP는 원디로 봤잖아요. 컨볼루션은 투지로 봅니다. 설계적으로 구조적인 이점이 있다 이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읽어보실까요? 되게 중요해요. 네.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비전 NFT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깔고 와요. 비전 하시면 알아야 돼. 이렇게 봐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 강의 재밌네요. 여러분도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직관이 중요하다. 직관. 인간은 직관적으로 토지를 볼 때, 공간적으로 만들죠.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는 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는 게 우리 인간의 편견인데, 객관적인 인간의 편견을 두었다. 라고 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의 직관을 모델링해서 만든 구조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아, 비도 오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 아키텍처 오버뷰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컨볼루션이 뭔지 좀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할게요. 자, 컨볼루션이 뭐냐? 하나의 함수가 두 다른 함수 가지고 바이 위키피디아. 뭔 소리예요? 자,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저 이번 학기에 들었어요. A뿔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더 이해 지우세요. 이해 지우고 컨볼루션 대충 기본만 설명을 할게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신호 두 개가 있어요. 이 신호 두 개를 합성해서 이름 넣을 거지 않아? 자, 이걸 대충 이렇게 뚱뚱뚱 하면 이렇게 나올 거지 않아? 네. 그죠? 얘를 이동시키면서 탕 하면 얘가 나올 것 같잖아요. 제 컨볼루션 연산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하는 게. 신호 두 개를 합성하는 게.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컨볼루션. 그러니까
개념 안 써요. 시동부 시스템 개념 안 쓰고 대충 동작하는 게 하다 해서 컨볼루션입니다.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을 곱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건데 아무튼 움직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움직이면서 곱하거든요. 움직이면서 얘가 이미지고 얘가 필터인데 이 필터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미지랑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컨볼루션이에요. 우리가 안 배우는 컨볼루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동작하는 모양이 비슷해서 이 저자들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되고 우리가 배우려는 컨볼루션만 알면 된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 이미지 얘가 이미지고 얘가 필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터를 추출하고 있겠죠. 필터를 추출하고 있고 어떤 게 추출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정보를 유지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넣으면서 추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는 이미지 이만큼을 보는 거예요. 이만큼 봐서 필터 하나 추출하고 다시 이만큼 봐서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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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출을 모든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모든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로 하면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가져왔어요. 감만 잡으세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소리 나오나?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이미지가 있으면 필터가 쭈루룩 돌아다니면서 삐처리 뽑아내요. 아, 제가 뒤풀이해서 더 친해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피처 여러 번, 피처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피처예요. 두 번째 피처로 피처 한 번 더 추출한 거예요. 계속을 돌리게. 돌리게. 굉장히 추리스럽죠. MLP와 다르게. 이거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피처를 추출할 필요는 없죠. 계속 연속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요. 추출하고 추출하고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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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 계속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딥러닝입니다. 좀 이해가요? ML도 마찬가지고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로우라고 하는데 그냥 생 인풋 데이터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처라고 부르는 데이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를 뽑고 그 유의미한 정보, 즉 피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가 머신러닝도 그거 하고 싶어 하고 딥러닝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계속 하는 말인데 MLP랑 컨볼루션의 피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MLP는 저번에 보셨죠? 얘 사실 얘네를 MLP에서 피처라고까지 오피셜하게 부르는 걸 본 적은 없는데 피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작동을 하니까. 인풋 데이터고 그다음에 필터고 얘가 피처예요. 이 인풋이 얘에 대응되고 그죠? 얘 오른쪽에 있는 거 히든 레이어에 대응되는 레이어. MLQ를 보면 MLQ는 일단 토지를 다 원으로 푼 다음에 이 하나의 피처를 만들고 모든 인풋을 불어를 해요. 모든 하나의 피처가 모든 인풋한테 화살표가 가 있어요. 그죠?
얘는 어때요? 얘는 얘 하나만 삐쳐고요. 얘 하나만 삐쳐고 삐쳐나가면 어떻게 봐요? 이미지의 한 부분, 이미지 어떤 3 by 3, 3 by 3 부분만 보고 전체 보자. 부분만 봐요. 부분만 보고 삐쳐를 입수한 거예요. 굉장히 차이점이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까 말했던 웨이트 쉐어링 또는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특징이 나오는데 또 하나 볼게요. 얘는 뭐 인풋이 몇 개라고 할까요? 얘 몇 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5개짜리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피처 하나를 이 피처 하나를 만들기 위해 파라미터 몇 개 필요하죠? 그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MLP 피처 하나 만들 때 파라미터 몇 개 필요해요? 네. 몇 개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25개 필요하죠. 이거 중요하세요? 그게 예, 얘 피처가 만들기 몇 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피처. 얘 하나 만들 지금 몇 개의 인수를 하고 있어요? 어? 시계일까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에요. 그쵸. 피처 하나 만들 때 얘는 파란색 25개가 필요한데 이게 파란색 이게 파란 필터가 파란색 건데 얘가 9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MF의 경우에는 한 레이어의 피처에 관여하는 웨이트가 개수로 다른데 개수로 다르고 잠시만요. 개수로 다르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피처에 관여하는 웨이트랑 이 피처에 관여하는 웨이트랑 달라요. 그죠? 웨이트가 달라요. 피처가 알아? 웨이트가 분리돼 있어요. 독립적이에요. 그죠? 자, C는 경우에는 예가 파라미터거든요. 이 필터라고 불리는 예가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가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파라미터가 부정적이에요. 얘는 필터 보는 파라미터가 9개밖에 안 돼요. 스물 대충 25개에서 똑같이 하는 몇개 뽑이지? 9개 뽑는다 생각하면 25 곱하기 9, 9, 28, 9, 5, 3, 220개 필요하네요? 220개 9예요. 얘는 220개 필요한 거고 얘는 9개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어요. MF의 경우 한 레이어의 필터의 가격. 레이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레이어 이거. 이것도 얘를 한 레이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한 레이어의 필터에 관여하는 웨이트가 MF는 모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CNN의 경우는 한 레이어의 필터에 관여하는 웨이트가 모두 같아요. 당연히 동일한 피처 개수,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나오는 동일 피처 개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파라미터 개수는 컨볼루션이 아까 보셨죠? 250대 9. 훨씬 적어요. 그런 특성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피처가, 뭐라는 거지? 파라미터가 피처마다 똑같지 않나? 그죠? 파라미터. 피처는 파라미터 웨이트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NN의 특징이 웨이트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왜 이 특성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해를 완벽히 했다. 뭐 하라고요 저보고. 이해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MFP 설계 자체가 같게 만들면 설계를 그렇게 하면 그시겠죠? 설계를 그렇게 그거 그게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 원디 컨볼루션이 될 거예요. 지금 했던 2D 컨볼루션인데 얘를 원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원디를 그냥 이렇게 원디로 이렇게 있고 얘가 퉁퉁퉁퉁퉁퉁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원디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인덕티브 바이오스가 그거를 지금 사실 설명할 건데 인덕티브 바이오스가 없겠죠. 2D로 보는 장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MLP는 1D로, CNN은 2D로 봐요. 미친놈이죠. 이미지가 2D인데 왜 1D로 봐요? 이미지를 산산조각내서 분해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피처를 잘 피처도 모자랄 판에 다 산산조각내서 분해하고 있으니까 좋은 피처가 나올 일이 없죠. CNN의 장점은 뭐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CNN은 2D로 본다. 남들은 1D로 본다. 2D로 본다. 그게 장점이다. 어, CNN의 장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웨이트 파라미터 쉐어링, 인덕티브 바이어스. 두 개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어, 잠시만요. 네, CNN의 특성이 또 있어요. 이건 특성인데, 어, 물론 데이터를 익혀서 보내도 대응하는 필터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MLP를 딱 보면, 웨이트가 필터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필터에 나오는 웨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얘 25개씩 있고, 얘 25개씩 있고, 얘 25개씩 있고, 여기 있고. 만약 인풋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웃풋은 스타일과 달라질까요? 얘에 대한 피처가 스타일과 달라질까요? 인풋이 여기 그렇죠.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웨이트가 다르니까 얘 해당되는 웨이트가 다르고 얘 해당되는 웨이트가 다르니까 여기 인풋이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피처가 변해버려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인풋의 위치가 이렇게 변해도 추천을 하면 좋나? 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미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피처가 안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설계상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MLP는 그게 안 되는데 MLP는 그게 안 되는데 CNN은 돼요. 왜? 얘를 비교하고 필터를 비교하고 얘가 이상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와도 같은 필터잖아요. 같은 필터가 나와요. 이거 좀 이야기 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부분에 있다가 이 부분을 옮겨가. 그래도 필터는 안 되니까. 아까는 여기는 웨이트가 딱딱 달랐죠. 필터 추출할 때마다. 하지만 얘는 필터가 똑같으니까 같은 필터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시프트 이데리언스. 지동해서 변하지 않는다. 또는 스페이스 이데리언스. 또는 중간적으로 필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주의할 점은 이건 정확히는 CNN은 아니고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이것저것 잡다한 거 여러 거 설정을 만든 게 CNN 네트워크인데 컨볼루션 레이어 자체는 이베리언트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이따 배울 CNN 네트워크 자체는 그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때문에 인베리언스 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컨볼루션 레이어 자체가 우리의 시프트 인베리언스 같은 그 객관적인 그런 설계를 따르도록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가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해서 인풋들어오고 필터라고 부르는 루트 있고 그 다음에 MLP로 따지면 히든 레이어죠. 이제 우리는 저걸 뭐라 부를 거냐? 필터 얘를 피처맥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하나가 특징을 담은 피처고 피처가 격자로 있으니까 그냥 격자 지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D니까 2D 피처를 그래서 프린터 하나는 생성 피처를 하나를 뽑아냅니다. 하나의 피처는 생성 피처는 하나예요. 자, 필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 2D 피처 맵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죠? 2D 피처 맵 여러 개 나오면 그거를
탕탕탕탕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3D 피처를 그리죠. 이해하셨나요? 네. 음, 실제로 CN은 컨버션 레이어 이따가 보겠지만 필터 여러 개 써서 만들고 이렇게 하나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CNN은 representation, CNN의 피처는 어떻게 챙겨 먹었냐? 누구와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3D 피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셨나요? CNN의 CNN의 representation은 뭐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합니다. 자, 거기다가 액티베이션까지 오면 3D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좋습니다. 거의 하이 레벨은 거의 다 했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하이 레벨들이었고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필터가 탑출하고 이게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이어에서 필터를 거치면 레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레이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필터를 두 번 거친 거죠. 연속적으로. 보면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은 이 피처 리셉티브 필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얘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원본 데이터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에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만든 피처냐. 이연 너 어디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초록색은 어디 보고 있어요? 3x3 필터. 이 가정했을 때 여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지. 노란 어 나중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노란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디 보고 만들었냐? 얘네 전체가 다 리셉티브 필드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보고 만든 이게 리셉티브 필드 그죠? 그러면 뭐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이 필터가 생겨가지고 필터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터가 좀 커져. 그러면 리셉티브 필드도 커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필터가 커지면 더 많은 부분을 보고 필터를 만드는 거구나. 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구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좀 주변이 만약 연구도 하실 거다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이해 당연히 필요하죠. 뭔 얘기하고 있었죠? 필터. 그죠? 리셉티브 필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는 어딜 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필터 화면을 만드는데 관여한 모든 요소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식이 있는 이유는 그거죠.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한 대로라면 인풋 데이터는 다르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이 피처 하나 만드는데 관여한 모든 일리먼트 요소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MLP는 이렇게 생겼었고 간단하게 보면 이게 원래 RGB 데이터예요. 우리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라고 했었죠. HWC. HWC를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면 HWC 3D 피처맵이 나와요. 필터 여러 개 쓴 거라서 원래 하나 썼으면 하나 했는데 필터 여러 개 써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거의 이 작업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지고 이게 이 이미지의 최종 피처인 거예요. 아, 힘들어. 제가 뭐라고 했죠? 피처 있어요. 피처 만들어 가지고 쓰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을 되게 잘 반영하고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물론 트레이닝 잘 되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뱉어놓은 거에 무슨 특징을 반영하고 있겠어요? 잘 모델이 학습이 되었을 때그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잘 되었을 때 좋은 피처, 좋은 이미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피처가 나올 거고 그 피처를 가지고 나중에 뭐 MS를 돌리든 하면 우리가 뭐 분류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이미지 특징이라는 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게 딥러닝의 기본이에요. 피처 만들고 인풋 데이터 있으면 피처 만들고 그 피처 가지고 뭘 하겠다. 기본입니다. 아, 그리고 C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미지에서는 또 채널이라고 했죠.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지 систem의 채널이고 그냥 피처하는 게 채널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텍스트라고 쓰는 건데 뭐 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가 혼동이 될 텐데 조금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뷰. 컨볼루션의 장점, 웨이트 쉐어링 때문에 파라미터가 MLP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 오버피팅이 방지가 된다. 그리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직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숫자를 추출하는데 훨씬 유용한, 훨씬 효율적인 그런 구조적인 장점이 있고 그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배가 고프네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4시 55분에 시작을 할 거고 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라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히히.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시고 네. 4시 55분에 뵙겠습니다. 이거 다 다 할 수 있냐고? 어,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슬라이드랑 패딩 구조는 간단하게 좀 아니면 이거 좀 많네. 그 한, C는 발전사를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되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좀 지났는데, 이제 시간이 1시간 남은 거니까 좀 보고 할 수가 없는데, 다, 일단 해보려고 해요. 시간 좀 봐서. 음, 실습 못 해도 돼? 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아, 사실. 난 실습보다 앞에가 중요하다 생각하긴 해. 아, 그러니까, 맞아. 실습을 못해도 앞에는 알아. 그건 맞아. 응. 그건 뭐, 알아서 지금 하겠지. 뭐 어려워 해. 원래 가져 도와주려고 한 건데, 뭐 쟤는 잘 받아주면 되니까. 근데 차라리 저 안 될 것 같으면 실수를 좀 크게 하고, 그 실습 되게 쉽게 해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야. 음, 고생이 많아. 어떤 방식? 야, 뭐, 이런이 요새 그랬지만, 해봤더니 자기가 해봤더니 6 곱하기 3, 5 곱하기 5 정도가 잘 되더라. 그리고 그 정도로 해도 어차피 레이어 퍼센트로 스팀 페이스가 커지지 않을까?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레이어 깊어질수록 하나의 피처가 가면 리서티브 필드가 커지니까 그렇게 필터 같다는 조금 해도 깊은 필터 풀면 되니까 생각이 나. 그런 쪽으로
아, 뒤에 쌓이면? 쌓이면은 뭐, 이 다음에 이걸 인기가 아닐 때, 그 다음 이거, 여기 있을 때, 아, 여기서, 그걸 사이, 여기서, 이제, 하늘에 내려, 이거 뒤에는 정말, 내려오는 이유가, 약간, 근데 내려 넘어갈 때, 넘어갈 때, 핀처에서 밑으로 넘어. 그래서, 핀처에서 밑으로 넘어. 여기, 시간이 아니라, 아마 연속적인 건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네. 그리고 아, 예. 오늘 그게 안 맞냐? 아, 그 이인재 신화가 필터에 신화를 거니까 그렇지만 그 컨텐츠 이미지가 알기 생기면 서로 세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걸 또 아, 네. 선생님, 제가 오션에서 나와 얘도 처음보다 진도가 느려. 진도가 느려. 빨리 어디 어디?
이제 피처 끝났어. 이제 컨볼루션 하이레벨 끝났어. 18 중에 48. 48? 망했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을 좀 하이레벨로 보고 장점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진짜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이레벨로는 봤으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볼 거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에 내용 준비하느라 뒤에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자료들도 많고, 그리고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H 그다음에 W 3이 있죠.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 우리가 이미지 피처들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컨볼 레이어 하나를 거치면 3D 피처들이 나온다. 그죠? 한 번 더 거치면 뭐가 나올까요? 자, 3D 피처를 가지고 컨볼 레이어를 거쳐요. 뭐가 나올까요? 3D 피처가 나와요. 뭔데요? 얘도 3D잖아요. 3D 넣어서 3D 나왔으면 똑같이 3D 나오겠죠. 3D 피처. CNN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 하나의 컨버 레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됐다. 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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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볼 거고 그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인풋이 있고 1대1 때는 채널 이 칸이에요. 제가 계속 위에다가 채널이 몇인지 얘기를 해놨어요. 이 예제마다 조금씩 달라서. 지금은 채널이 1인 케이스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표지가 있고, 아웃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가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이 커널이 이미지를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잘라서 봐요. 패치 단위로 이렇게 탁 자른 다음에 값을 하나 뱉습니다. 연산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에요. 필터의 연산 한 번에 하나의 필터가 나오고 연산을 하고 나면 필터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시간 채널이 1이기 때문에 2D로 나오지만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지금은 채널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D인 거예요. 중요할 점은 하나 이 필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필터 하나가 있는 거는 2D 피처입니다. 그죠? 필터를 여러 개 써야 3D 피처맵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저거는 아까 이 성질은 인풋의 채널에 관계가 없어요. 인풋의 채널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 필터 하나는 2D 피처 맵이 나오고 필터 필터 여러 개를 써야 3D 피처 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의 채널은 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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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필터. 필터의 DS는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디게 필터. 글씨 레전드인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의 동작은 이렇게 된다. 인풋이 있으면 인풋 패치, 이 이미지 패치를 뽑고 이 패치 하나가 이 필터의 리셉티브 필드, 이 피처의 리셉티브 필드가 되겠죠. 이미지 패치를 뽑아서 커널하고 다 하나씩 곱해요. 일리가 더해. 요소별로 수렴을 한 다음에 더해주는 연산을 하면 그게 아웃풋이 되고 그게 모이면 2D 피처맵이 된다. 이게 필터 하나가 하는 거다. 필터 하나가 2D 피처맵을 만든다. 필터 여러 개는 3D 피처맵을 만든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필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피처를 잡아내는 역할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런 방식의 필터를 쓰지만 사실 필터 자체는 딥러닝 이전에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도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뭐 이런 이미지의 가장관리나 쉐입 모양 자체 뭐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피처 추출기를 이미 썼었어요. 딥러닝이 아니었다 뿐이지 이미 피처를 추출해서 뭔가를 하는 작업은 딥러닝 이전에도 있었어요. 딥러닝은 다만 그 피처 추출 자체를 머신이 하도록 자동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채널이 3개예요. 저 봤던 32x 32x 3, CFR10의 이치이고 32x 32x 3, 3D 이미지가 들어올 때 그러면 이 필터, 인풋 패널하고 필터 하나거든요. 필터 하나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지 패치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미지 패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압축시켜서 계산을 하면 하나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이미지의 채널과 필터의 차원수가 같아야 됩니다. 필터 하나, 이미지의 차원수와 필터 하나의 차원수는 같아야 되고요. 필터의 개수는 아웃풋의 순환도점. 이게 좀 헷갈려요, 처음. 혹시 조금 더 설명 필요하신 분 있나요? 이해가 잘 안 됐다? 처음 들으시는 분, 윤서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필터, 연산, 한 번, 이미지 패치 하나 뽑아서 필터 연산하면 피처 하나가 나와요. 피처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이미지 패치에 대해서 반복하면 드디어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터가 슬라이딩해서 모든 리셉티브마다 필터를 추출하면 액티베이션 맵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필터 하나가 액티베이션 맵 하나를 만들고 보시다시피 이미지 차원이랑 필터의 차원이 같아야 되고 필터가 하나니까 액티베이션 맵은 하나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네. 아까 본 거죠. 필터가 슬라이딩 하면서 모든 리셉티브 필드, 모든 이미지 조각이라고 불러요. 이미지 조각 하나하나마다 피처를 추출하고 그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피처 맵이 된다. 계속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필터가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똑같은 필터인데 두 번째. 똑같은 필터인데 두 번째 필터예요. 필터를 하나 더 쓰면
똑같은 2D 피처 맵이 하나 더 생기겠죠. 필터를 5개 썼어요. 그러면 여기가 5개가 되겠죠. 필터의 개수는 3D 액티베이션 맵의 개수다. 필터의 차원은 인풋의 차원과 같아야 된다. 인풋의 차원이 필터의 차원을 결정하고요. 필터의 개수가 3D 액티베이션 맵의 차원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필터 하나인 겁니다. 아니에요. 5 곱하기, 네. 요거까지예요, 필터 하나. 왜냐하면 사실, 이미지 패치를, 얘한테서 이미지 패치를 추천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을 추천해주니까, 뭐, 여기가 5 곱하기 5이라고 하면, 아, 뭐, 각각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그냥 디자인 초이스일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파라미터를 압축시켜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능이 안 나왔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뎁스까지, RGB까지 좀 더 고려를 하는 거를 선택을 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이제 설계된 필터는 네, 3D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 한 개는 3D다. 그렇고요. 네네. 그죠.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 하나를 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 하나를 하면 2차원 피처는 하나가 나오죠. 2차원이 나오죠. 필터 하나에 2차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필터가 D개 들어가면 여기가 D차원이 돼서 D개가 돼서 3차원이 되죠. 네. 그리고 질문이 필터 자체의 질문을 저희 이렇게 필터 자체의 차원이 네. 네. 어? 왜, 왜 4차원이? 왜 4차원을 써야 하죠? 네. 이따 한번 저도 볼게요. 소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슬라이딩 하면서 피처를 수출하는 게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풋 채널이 두 개일 때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인풋의 차원과 커널, 필터의 차원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해서 더해주는 연산을 하면 필터 연산 한 번에 피처 하나가 나오고 그거를 모든 이미지 패치마다 하나 둘셋넷 하면 아웃풋이 하나 둘셋넷 나오는 2D 피처 맵이 나온다. 그래서 필터 한 개는 2D 피처 맵을 만들고 필터 여러 개는 3D 피처 맵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채널 3개일 때의 케이스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풋에다가 컨볼루션만 하는 피처 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션까지 하면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동작 구조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필터의 개수고요. 필터의 개수가 곧 아웃풋 피처 맵, 아웃풋 볼륨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터가 총 계속 슬라이딩 이거 돌아다니는 거 슬라이딩이라고 해요. 슬라이딩 할 때 이 슬라이딩에 이게 조밀하게 할 거냐 아니면 되게 어 조밀의 반대말이 뭘까요? 되게
뭘까요? 조밀하게 보면 저 영어밖에 몰라서 스트라이트라고. 아, 되게 조밀하게 볼 수도 있고 되게 희소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스트라이드라는 값이고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 패딩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영어를 태우는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을 왜 하냐는 되게 단순한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랑 패딩이 어떻게 동작하냐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예요. 스트라이드가 1인종이고 패딩이 0인종이에요. 패딩은 뭐냐? 패딩은 주변부를 0으로 인풋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주변부를 0으로 채우는 거예요. 0으로 채우면 차원이 넓어지죠. 패딩은 왜 하냐면 그냥 현실적으로 차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차원 안 맞으면 앞부분 좀 넣어두지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뭐 분석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그게 패딩이었고 스트라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죠? 아, 얘랑 얘랑 상황이 다른데 상황이 다르지만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드는 지금 여기 이동할 때 한 칸씩 이동하는 한 칸씩 슬라이딩 하는 게 아니라 두 칸씩 슬라이딩 하고 있죠. 네, 그 값이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인풋은 똑같은데 인풋은 다른 게 아웃풋이 똑같죠.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당연히 아웃풋의 피처 맵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 정도까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라이드 이게 스트라이드 1일 때고요. 스트라이드는 1일 때는 한 칸씩 이동하는 거고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옆으로 옆으로도 아래로도 두 칸씩 이동하면서 피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고 굳이 뭐 스트라이드를 왜 크게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4K 이미지 쓸 때 굳이 뭐 되게 조밀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4K 이미지 그거 뭐 1000 곱하기 4000 몇일 텐데 그럴 때 그렇게 조밀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스트라이드를 조절해서 좀 더 좋은 피처, 좀 더 압축적인 피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남잖아요. 남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합니다. 사실 주장자리에서 연산이 불가능한 트라이드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값이 무시되면서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패딩 알아볼게요. 패딩은 뭐냐면 패딩이 0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 데이터는 0에서 255의 값을 가진다 했죠. 왜 굳이 0으로 채우느냐 하면 0으로 채운다는 것은 검정색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직관이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이미지의 주변부를 검정색으로 채운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의미 없는 정보를 채운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의미 없는 정보를 왜 채우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차원 안 맞을 때 화이트치 뭐좀 넣고 싶은데 차원이 안 맞을 때 패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주변부에 패딩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고 어?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직관적으로 의미 없는 정보면 굳이 0이 아니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아니 하얀색으로 채워도 되잖아요. 255가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으로 채워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 뭔가를 곱하는 연산이니까?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255 같은 좀 0은 어떤 곱하기 같은 연산에 대해서 그 성질이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값은 좀 높은 숫자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높은 숫자를 넣지 않고 낮은 숫자 0을 넣는 거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이제 숫자가 좀 높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로 패딩을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할 때 픽셀이 얼마나 연산에 참여하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가장자리, 이게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 1 곱하기 1 대, 2 곱하기 2 대, 3 곱하기 3일 때인데, 가장자리는 연산에 잘 참여를 안 해요. 가장자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얘랑 픽셀이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뭐 가장자리 그거 하나 픽셀 하나씩 무시하느냐 마냐 차이 별로 없겠지만, 얘랑 픽처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픽셀이가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얘 이펙티브 필드가 꽤 커가지고, 얘 복근에 정보가 많아. 얘가 좀 무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패딩을 통해서 가장자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컨볼루션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컨볼루션 수업을 CNN을 공부하셨다면 누구나 해봤을 그 공식인데, 어,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이거 하나 주어졌을 때 아웃 볼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 의도할 수 있어요. 의도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보시고,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고 필터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가 10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스라이드 1 그리고 필터라고 가정을 해볼 때 아웃풋 볼륨이 몇인지, 아웃풋 볼륨 그거 지금 이 H랑 W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다를 때는 그냥 써주면 돼요, 공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23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윤선님 계산하셨나요? 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혹시 여기까지 오면서 스트라이드 패딩 어, 이랑 컨볼루션 레이어의 작동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풀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컴브 레이어인데, 이 컴브 레이어 말고도 풀링 레이어라고 부르는 레이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컴브 레이어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뭐냐, 왜 있냐라는 거를 배울 거고요. 간단합니다. 컨볼 그러니까 대충 보면 컨볼루션의 동작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풀림. 컨볼루션은 뭐예요? 자, 컨볼루션 왜 쓴다 했죠? CNN 왜 써요? CNN 왜 쓰죠? 그렇죠. 효민님, 컨볼루션 왜 쓰죠? 그렇죠. 삐처를 추출하려고. 삐처를 추출하고 싶은 건데, 컨볼루션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파라미터 있는 거 너무 많이 쓰면 하드웨어가 힘들어요. 훈련하기도 힘들고 오버부팅도 되고 인프런스도 느려지고. 그렇지만 차원을 축소하고 싶은 거예요. 차원을 축소하고 삐처를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파라미터 없이 차원의 축소 또는 삐처를 추출할 수는 없을까? 가 쿨링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쿨링의 특징은, 컨볼루션은 인풋이 들어가면 무조건 필터 하나에 2D가 나와요. 그쵸? 인풋의 채널이 사라져요. 근데 쿨링은
이 최장 하나하나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왜 굳이 저렇게 하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디자인적 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 네. 툴링의 주요 특징은 인풋의 채널을 유지하고 공간. 채널을 하나씩 띄워서 공간 방향으로 채널 하나를 딱 띄워서 공간 방향으로 속도를 진행하기. 그리고 그냥 똑같이 다시 쌓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가 1이었죠. 그래서 이미지 패치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지 패치가 겹치지 않도록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패치가 겹치지 않도록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풀링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풀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풀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맥스 풀링은 이 이미지 패치, 리서치 필드 하나에서 맥스 값 뽑아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뭔가 곱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맥스 값 뽑아오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뭐냐? 이미 말 그대로 평균 이미지 패치 하나가 평균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뭘 쓰면 좋냐? 이것도 직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지 익스플리닝을 쓰는 이유에는 피처 중에 최대값이 의미 있는 정보이고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고요. 만약 에버리지 풀링을 쓴다면 평균값이 의미 있는 정보일 것이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디자인 초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샤프한 피처, 좀 디테일한 피처, 응?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헤딩에 제로를 넣는 이유랑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피처를 잘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목표는 피처를 잘 추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매스플링을 쓰고요. 근데 그건 이미지만 그런 거고 만약 우리가 뭐 하기 나름에 따라 로우 밸류를 중요하거나 뭐 오디오 같은 데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이러면 에버러지 풀링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굳이 맥스 풀링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미지에서 맥스 풀링을 쓰는 이유는 샤프한 피처는 하이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저 직관 베이스 가정이 들어가서 쓴다.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기술 두 개쯤 더 나오는데 두 개가 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있고 드랍아웃이 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네트워크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잘 썼고 레이어 하나 썼고 두개 잡고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그 레이어마다 매번 들어오는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포가 다르 분포가 다른데 이거를 통일시켜주면 훨씬 잘 된다. 라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 드랍아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파라미터들을 랜덤하게 비활성화해주면 더 잘 된다. 라는 거고 앙상블하고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시면 이게 레이어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어 하나고 레이어 하나인데 이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레이어가 인풋으로 항상 비슷한 좀 정교화된 입력을 받아봐서 얘가 좀 이상한 입력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특히 계속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이 섹터 1 얘가 업데이트되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얘가 업데이트되면 얘가 뿜어내는 분포가 달라지고 그럼 얘도 다시 학습해야 돼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학습할 때 얘 얘만 학습이 돼도 얘도 학습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문제가 심화되고 그것을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라고 부르고
처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온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나왔는데, 몰라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전 진짜 이게 맞냐? 진짜 이게 맞냐? 라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이고, 사실 딥러닝이 의뢰 그렇듯이 지금까지도 딥러닝 쪽은 왜 잘 되냐에 대한 분석이 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이유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장이 많아요. 뭐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주장이 되게 많은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아, 그러니까 어, 네. 아, 잠시만요. 여기서 정규화 해서 어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서 얘를 정규화해서 다시 똑같이 넣어주는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포를 보낸 건 세타2의 입장이고, 세타3의 입장에서는 또 분포, 얘 거치면서 또 분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세타3의 입장에서는 또 분포가 달라지니까 또 한 번 정규화해 주거든요. 각각의 레이어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마 각각 이게 하나의 이렇게 써 있는데, 각각의 레이어마다 항상 각각의 레이어마다 내 입장에서도 매번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고, 얘 입장에서도 다르고, 얘 입장에서도 다르니까 레이어에 인풋을 넣어줄 때마다 정규화를 시켜주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네. 그렇고 드랍아웃은 간단해요. 이게 MFP로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MFP가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몇 개의 필터는 P 어떤 일정한 확률을 미리 정해놓고, 일반적으로 0.5를 0.5의 확률로 비활성화 시켜가면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고, 트레이닝 때는 그렇게 하고, 트레이닝 때는 P의 확률로 얘를 비활성화 시키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 다 써요. 다 쓰는데 P의 확률로만 썼잖아요. 그래서 고정해 주고자 아웃풋에다가 1-P를 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정이 된다라고 논문에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드랍아웃 그리고 풀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쓰시면 사실 컨볼루션은 이게 끝이에요. 컨볼루션 레이어 배웠고, 풀링 레이어 배웠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드랍아웃 같은 기술 테크닉들 배웠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발전해 왔냐를 지금 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 르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9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얀 르쿤이라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90년대에 제안을 했던 게 있고, 르넷 5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이미 나왔는데, 레이어 고작 5개 썼어요. 컨볼루션, 제가 알기로 컨볼루션 레이어 2개, 풀링 그리고 MLP 3개 써가지고 만든 게 르넷입니다.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현실의 라이지 그리고 고차원 이미지 데이터셋을 조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넷넷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C8 테마에도 6만 장밖에 안 되는데
2009년에 나온 이미진의 데이터셋은 100만 장입니다. 크기도 224, 224로 커졌고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딥러닝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 어, 오타가 있네요. 저거 2012년입니다. 2012년 이미진의 챌린지에서 알렉스는 프린튼이라고 이제 계속 이쪽 하시면 계속 들어보실 이름인데, 레이어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를 써서 굉장한 성능 향상을 기록합니다. 이미진의 챌린지에서. 그때 거의 뭐 1%, 2% 차이로 싸우고 있을 때 거의 20%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서 그때 이제 딥러닝 붐이 일기 시작을 하고요. 아, 어,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렐루스 저번 시간 배웠네요.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3%를 싸우고 있을 때 알렉시가 등장해서 로퍼를 10% 차이로 이겨버리고 10% 차이로 이겨버리고 그 이후로 계속 CNN 베이스로 나오서 계속 CNN이 이 이미지의 챌린지를 먹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다 먹고 알렉스네 다음에 나온 게 VGG, 구글넷, 레지넷인데 이거 아마 3개 살펴보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VGG는 원래 8개 알렉스넷이 8개 썼는데 16개에서 19개를 씁니다. 네트워크는 계속 깊어져요. 연구자들이 계속 발견하는 게 저 컴프 레이어를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 되더라를 발견을 합니다. 단 깊어지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완화할까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VGG 네트워크는 깊게 쌓은 동시에 보시면 3 곱하기 3 기계 3 곱하기 3 필터 두 개는 사실 5 곱하기 5 필터 하나는 리셉티브 필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3 곱하기 3 기계 써가지고 기술이 쓰면 액티베이션을 2번 거치니까 비선형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선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좋은 피처를 잡는다. 그러니까 계속 컨버레이션을 피처 익스트라고 했죠. 더 좋은 피처가 나온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했고, 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 곱하기 3 기계가 파라미터 수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감소하면서 동일 리셋티브 필드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피처를 얻어내는 게 VGGN의 컨트리뷰션이었고, 다음으로 구글넷입니다. 구글넷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냐면 이 저거 컴플 레이어 쓸때 컨볼루션을 간헐적으로 여러 개 해서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인풋에다가 컨볼루션 레이어 거치고 컨볼루션 레이어 거치고 쭈루룩 했는데 그걸 이제 아, 그렇게 소형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서로 다른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어붙이는 식으로 피처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리셉티브 필드가 컨볼루션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고 그거를 다 보니까 다양한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여러 개를 써서 다 그냥 이어붙이니까 이어붙이는 방향이 채널 쪽이거든요. 채널 쪽으로 이어붙이니까 여기 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피처의 턴이 너무 커지면 또 힘들어지니까 1 곱하기 1 컴프 이상을 붙여가지고 차원 특수를 진행합니다. 차원 특수 어떻게 하느냐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필터 한 개 쓰면 아웃풋 차원 한 개죠. 1 곱하기 컴브의 필터 개수로 차원을 조절합니다. 차원을 조절하고 비선형성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네, 인셉션 블루 이거를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워서 잘 된다를 찍고요. 그 다음 나온 제일 중요한 논문이 레즈넷입니다. 이제까지 레이어 고작해야 몇십 개 수준이었는데 레즈넷에서 갑자기 몇십 개로 뛰어요. 아니 레이어 깊어지면 베니싱 그레디언트 발생하는 거는
배우셨나요? 혹시? 레이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분파가 잘 안 된다? 네. 배우셨나요? 어, 어떻게, 그러면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해결했지? 를 보니까, 일단 그레디언트 계산을 보죠. 그레디언트 계산은 어떻게 되냐? 그레디언트 계산은 뭐예요? 쌤이 쌤이 돼서 되는데, 이 값 하나하나 거의 소수점이 0점 몇이에요. 0과 1 사이의 값들을 곱할수록 작아져요. 그죠? 0과 1 사이의 값들은 곱할수록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전달되는 그레디언트들이 작아져서 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레이어를 깊게 못 쌓았던 이유인데, 그리고 그거를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레이어 개수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필요한 곱셈 횟수랑 동일해요. 그죠?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곱셈이 늘어나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건데, 어? 그러면 기름끼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계산 경우에 경로를 하나 더 파주는 거예요. 레이어가 적은 거. 레이어가 적은 계산 경로를 더 파주면 곱셈 횟수가 줄겠네. 그레디언트가 더 잘 흐르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152개의 레이어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태 전대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공부 말씀드리는 건 이디지언이라고 해요. 그 이디지언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더 잘 전파시키고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고, 이제는 트랜스포머 다들 들어보셨나요? 트랜스포머. 전성시대긴 한데, 그래도 CNN은 아직도 쓸 때가 많아요. 왜냐면 CNN은 연산이 가벼워요.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쓰는데, 어텐션보다 필터 쪽에 연산 훨씬 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저 어텐션 연산이 거의 퀴드라틱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볍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잖아.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NF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애초에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그 이미지에 맞춰져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적을 때에는 CNN을 쓰셔요. 다른 말로 적은 데이터셋일 때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에 CNN은 굉장히 좋은 성능이 되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식으로 모델 성능이 좀 제한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CNN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이고요. 지금은 컨볼루션 레이어 CNN만 다뤘지만 이걸로 이런 클래식한 태스크도 풀 수 있고, 이제는 멀티모달리티 비디오 3 디비전 제너러티브 모델까지 쓸 수 있다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여기까지 더 질문 있으신가요? 실습이 남긴 했습니다. 아까 준영이가 실습할 수 있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간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션 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콜앱 링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린앱 5 구현하는 건데, 린앱 5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인풋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그리고 MF를 계속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MF를 뺐어요. 뒤에 MF를 빼서 딱 이거 인풋에서 컨볼루션 넘어가고, 풀링하고, 컨볼루션 넘어가고, 풀링하고, 이 부분만 짜면 되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스트라이드나 패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콜앱에 보시면 넣어드렸거든요. 주석으로.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해보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거기 쓰이는 게 컨브2D랑 맥스풀 2D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버트 툴을 보면 인테나 이런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데 아까 거의 예제예요. 그래서 예제에 보시면 인테나, 인테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스토 불리는 채널. 이스토 불리는 채널은 또 하나의 채널과 똑같아야 된다 말했었죠. 그죠? 그래서 인 채널 설명을 주는 거고 아웃 채널, 아웃 채널은 필터의 개수 얘기하는 거고 필터의 개수가 아웃풋에 몰리는 채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커널 사이즈,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필터 하나, 필터 하나하나의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 다음에 스트라이드, 헤딩, 그래서 네, 이렇게 5개만 활용하셔서 파라미터 적당히 계속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스트라이드랑 패딩 드롭도 툴 나와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 채널 사이즈만 계산하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웃풋 사이즈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맥스 풀링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 맥스 풀링도 똑같이 채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나와 있어서 트위터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할 때 쓰는 그 필터의 크기가 채널 사이즈에 들어가고 스트라이드 들어가고 패딩 들어가니까 아웃풋 볼륨 계산하는 그 공식 맞춰가지고 똑같이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저한테 한 거 보여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네,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